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와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구성을 좀 바꿔봤죠. 요즘에 정말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대로 방송 킬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이 변화가 되는지, 와인업계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예측하는 시간, 제 뇌피셜입니다.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F&B 업계, 특히나 술 카테고리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스토랑 호텔 업계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몇 분이 해주셨어요. 지금 레스토랑이나 호텔은 죽는 중이죠. 지금 굉장히 손님도 없고, 외국에서 손님을 많이 받아야지 호텔도 호황일 텐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해외는 이제 이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굉장히 쭉쭉 오르고 있고, 이게 업계가 잘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해외로 많이 나갈 것이고, 당연히 호텔 쪽은 어쩔 수 없이 호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 및 와인 업계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시, 10시 규제 때문에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호텔에서 한 잔 때리는 문화가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차를 레스토랑 좋은 데서 하고 2차를 와인바를 가지 못해요. 왜냐면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러면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4인 기준으로 한 잔씩 때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는 현상을 많이 제 주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미 극과 극으로 이미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업계 추세를 보면은 하이엔드, 특히 스시야를 기반으로 한 10만원대, 20만원대 다이닝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거냐면, 밖에서 이제 먹지 않아요. 2만원짜리, 만원짜리 밖에서 이제 먹지 않습니다. 이제 좋은 날 한 번 먹는 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밀키트, 라면 이런 거 계속 먹다가, 레토르트 먹다가 돈 모아서 월급날 한 방에 10만원, 20만원 쓰는 플렉스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때 먹기 좋은 게 좋은 와인, 비싼 와인,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와인들 하고, 좋은 주류, 사케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집에서는 소주나 맥주나 아니면은 굉장히 저렴한 와인, 마트 와인이죠. 뭐 G7이라든지 도스파스코스 같은 거를 먹는 문화가 좀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집에서 뭐 돈페리뇽, 모에샹동 까시는 분도 있겠죠. 부자인 분들은 까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프로 알중이면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까바 같은 걸 마시고 좋은 레스토랑에 갔을 때, 친구들이랑 갔을 때 돈페리뇽이나 모에샹동을 까는 그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 가서 좋은 와인을 먹는 문화가 좀 발달이 많이 됐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같은 시장에서는 레스토랑, 특히 호텔에 속해 있는 레스토랑이 굉장히 호황일 거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발주 많이 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장은.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을 이제 바라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다니시겠죠. 근데 어쨌든 티켓 값은 초반에는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항공업체도 손실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엔 비싸겠지만, 그때 누가 많이 다니느냐, 마일리지를 저처럼 영끌해서 가거나 아니면 부유층들이 많이 가겠죠. 해외 부유층들이 많이 가다 보면 거기서도 주류 문화가 폭발할 겁니다. 주류 사는 게 폭발할 겁니다. 근데 싼 건 사진 않겠죠. 설마 면세점에서 모래시장동 사시는 분 없죠? 안 돼! 돈페리뇽 사세요. 차라리 그게 더 좋습니다. 비싼 거 살수록 이득입니다. 세금은 좀 덜 내니까. 자, 어쨌든 해외에서 와인 마시는 사람들 많이 늘어날 거고, 해외 와인샵이라든지 면세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챌린지가 많아지겠죠. 나 해외 레스토랑에서 200달러에 200유로에 이 와인 마셨는데 여기 와인 아울렛인데 50만 원이 말이 돼? 이 챌린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와인 업계는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 저희 완전히 그냥 내피셜이고요. 소매는 굉장히 더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뭐 편의점, 마트, 백화점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저의 생각으로는 코르크 차지 문화가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업장에서는 특히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생존이 문제거든요. 어떻게든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을 모아야 돼요.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코르크 차지 풀이죠. 이거 지금 하는 업장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미슐랭 스타 이런 거는 예외를 두더라도 한우 오마카세라든지 스시야 같은 데서는 코르크 차지 아예 없거나 10,000원이면 받는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손님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엔 또 손님들이 와인 계속 들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많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싼 와인 이제 안 들고 올 거란 말이에요. 좀 장터에서 싼 괜찮은 10만원, 20만원짜리 와인을 들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만원, 20만원짜리가 여러분들의 업장에서 20만원, 40만원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팔 거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와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개인이 사는 와인 속도가 더 많아졌어요. 뭐냐면 와인 인구는 2, 3, 4 이렇게 올라가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와인은 2, 6, 7, 8 이렇게 더블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통계 사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못 구해서 어쨌든 와인 인구 늘어난 것보다는 저의 감으로는 저의 판단으로는 개인이 와인 사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즉 개인의 와인들이 지금 집에 셀러에 쌓여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쫙 제 구독자분들도 쌓여서 와인 쌓였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거를 써야 되는데 어디서 쓰느냐? 레스토랑 가서 먹겠죠. 집에서 내가 미쳤다고 20만원, 30만원짜리 와인 삽니다.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데. 아니겠죠. 친구들하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좋은 와인 먹고 싶을 때 그때 오픈하겠죠. 그때 와인 들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스토랑 와인 가격이 싸져야 돼요. 최상위 미슐랭이나 아니면은 뭐 최상위 하이엔드 스시야 같은 데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레스토랑, 외국인이 안 오는 일반적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아울렛에서 산 가격에 코르크 차지를 붙이면 와인 가격이랑 비슷해지면 그래도 고객이 와인 한 병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와인 비싸니까 코르크 차지만 내고 뭐 이런 것보다 와인을 사게 하려면 그러면 와인 레스토랑 마진이 낮아져요. 와인을 싸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보통 이제 바틀로 팔진 않죠. 보통 파인다이닝 코스에 와인을 매칭하는 형식으로 와인을 판매하기 때문에 바틀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업자들이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으로는 레스토랑도 이제는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소매도 와인 소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시도를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워컬 같은 경우에는 그 1층에 와인샵에서 와인을 구매하면 모든 레스토랑에서 코르크 차지 프리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권숙수 같은 경우에는 와인 소매샵을 열어가지고 디저트샵을 열어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건물주시라면 여러분들이 오너인 건물주시라면은 1층에는 와인 소매샵 그리고 2층에는 레스토랑 해가지고 와인 소매에서 와인 픽업해서 2층에서 먹는 그런 구조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소매를 엮어는 뭔가 하이브리드된 업장이 아니면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인건비를 메꾸려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더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죠. 소믈리에를 쓰지 않고 셰프가 직접 서브를 하는 거죠. 본인이 오너 셰프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와인을 배워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서브를 하는 거죠. 이런 시도를 하는 업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의견이 다르시다고 하면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업자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테니까, 이거는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유튜브를. 그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여하튼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로 생각해와서 영상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